지방선거관리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선거구획정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시한이 오는 13일 모레까지입니다. 딱 이틀 남았죠. 그런데 여야의 논의는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광주 전남 의원들이 최근에 회동을 하고 문재인 대표 체제로는 내년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걸로 전해지면서 이 야권의 신당 창당 움직임 등 야권 지형 개편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사선 중진 의원이죠. 김영환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셨습니까? 예. 당내 사정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광주에서 이정골 원내대표가 광주 전남 의원들과 만찬회조 회동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네네. 이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문재인 대표 체제로는 내년 총선 치르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공감대들이 형성이 됐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김 의원께서는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분당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당내에서는 물론 균열이나 무슨 신당이나 이런 분당의 조짐은 없습니다만은, 네. 당 밖에 호남의 천정배 또 전라북도의 정동영 예. 분들이 분당 상태와 비슷한 형태의 모습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호남 유권자 우리 당의 그런 가장 핵심적인 지층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지역에서 소위 당의 계파 정치에 대한 또 현재 지도부가 총선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 예. 그런 회의론이 지금 만연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네. 현재 상태는 분당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고 예. 따라서 이대로 가다가는 총선에 패배하고 대선에 패배할 가능성이 크다. 네. 이런 인식에는 우리가 인식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든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옳은 생각인데 네. 과연 그것이 이제 문재인 대표의 퇴진으로 그것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분열되어 있는 그 전체 상황을 네.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체 야권을 통합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당이 호남 민심을 돌릴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안이 뭐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도 물론 내일 또 전남 지역 의원들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만 지금까지 보면 문 대표가 좀 호남 신당 흐름이라든지 당내 탈당 움직임을 좀 찻잔 속에 태풍에 그칠 걸로 보고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저는 이제 그런 위기로 생각하는 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문 대표 스스로도 예. 또 우리 당도 다 그런 생각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째로 중요한 것은 당을 탕평하고 예. 당내에 우선 그런 불만의 소리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혁신이라든지 당의 그 발언과 그 내용들이 의원들을 서로 불신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 이것을 이제 탕평하는 대탕평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당 밖에서 지금 신당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흡수할 수 있는 노력, 네. 전체 야권을 통합하는 노력을 지도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이 문제가 다 그 총선이 임박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공천 문제에 있어서 네. 손을 떼고 있다, 마음을 비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4년 전에 여러 가지 그 트라우마가 있고 네. 또 계파 정치를 쭉 계속해왔던 그 관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면에서 저는 우리 당이 앞장서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공천 과정에서의 이런 그 계파 정치의 싹을 도려내는 네. 그런 그 사심 없는 노력을 통해서 당을 하나로 뭉치지 않으면은 총선에서 이기기 어려운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표 체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로 끊임없이 이 김 의원을 비롯해서 비주류 의원들이 꼽고 있는 게 좀 문 대표 스스로 위기를 깨닫고 기득권을 좀 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심지어 이 김동철 의원 같은 경우는 문 대표가 지금이라도 물러나야 되고 비상 대책위 체제로 당을 전환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하셨는데 김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황에서. 이제 계파 정치를 타파하는 데 있어서 또 당내 여러 가지 앙금, 불신 또 이렇게 상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대표가 이제
문 대표로 상징되는 지도부가 그런 또 잘못된 공천을 진행하고 당내 개파 정치를 극복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 또 그것을 종편인을 포함한 언론이 이걸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총선 이전에 지도부를 탕평하는 또 비상대책위 같은 것을 만들어서 총선을 치르면 유리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또 그렇게 한다면 효과적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무슨 누가 물러나고 안 물러나고 이런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개파 정치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현재 분열되어 있는 야권을 통합하는 노력 또 그런 지도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지도부는 문 대표 측에서는 지금 공천 때문에 무조건 흔들고 있다. 비대위 꾸리자는 건 나눠먹기다. 특히 지금 이종걸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광주 전남 회동에 참석한 걸 두고 부적절한 처신이다 이런 비판하는데 문 대표 측에서는 충분히 이런 얘기할 수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여러 가지 섭섭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제 그런 얘기는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현재 현상이 있는데 없다고 덮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표출돼서 당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분열의 그 모습을 보이게 됐는데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상태가 분당 상태에 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과 이대로 가면 이제 패배하는 것이 습관이 되는 정당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임 정당이 되고요. 지금 호남이 반발하고 있는 것은 지난 대선 때도 그랬고 이 총선 때도 그랬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양보하고 타협하고요. 후보 단일화 때도 그랬고요.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섰다가 결과적으로 총선 대선 이렇게 계속 실패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됐기 때문에 그런 이제 우리 호남 대중들의 판단 또 우리 당원들의 그런 그 뭐랄까 이런 의식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이기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저도 뭐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서 당 지도부를 뭐 비대위 체제로 구축을 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개파 정치 또는 그런 여러 가지 불안감 이런 걸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건 또 그것대로 또 많은 또 앙금을 남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올바른 제도를 세우고 이거 탕평하고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안 될 때는 이제 또 여러 가지 다른 대안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무슨 당직 인사나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비주류 그냥 끼워 넣기 정도 했다 대탕평이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지금 현재 문재인 대표의 또 우리 그 이종걸 대표까지를 포함한 지도부가 이런 현안이 되고 있는 이를테면 선거구제 문제라든지 또는 그 공천 문제라든지 또는 당의 이런 탕평의 문제라든지 또 야권의 통합 문제라든지 이런 전략과 비전에 관해서 주도적으로 책임 있게 하지는 않고요. 그거를 그냥 혁신위에다 넘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혁신위와 그런 그걸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같이 하고 있지만 지도부가 지도부답게 현재 상황을 풀어가야만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그냥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면서 풀어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이걸 현재 누가 지도부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대로 가서 선거에 지게 되면은 우리 당은 물론이고 문재인 대표의 정치적 진로도 가물가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은 우리가 총선 전에 그 단일화 과정에서도 서로 양보를 했으면 됐을 일을 결과적으로 계속 우리가 일을 그친 것과 같이 지금 누가 지도부가 되느냐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그걸 흔들어도 되는 문제도 아니고요. 지금은 쾌도난마처럼 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도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안 되면 자연스럽게 총선 직전이 돼서 현재와 같은 20%의 지지가 계속되고요. 당이 혼란과 분열이 지속되는 상황이 오면은 아마 우리 당 의원들의 생각들이 지금 호남 의원들과 생각을 같이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2, 3개월 사이에 국회는 물론이고 우리 당의 정체성은 분명히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파 정치, 공천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약자를 보호하고 또 실제로 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네. 김무성식 소위 오픈 프라이머리에 문제가 있으니까요. 네. 그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보완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해가지고 예.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그런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마는 선거제도로 여당이 제안한 오픈 프라이머리 국민 공천제에 대해서는 야당은 지금 정당의 자율성을 내세워서 전략 공천 20%는 좀 두고요. 나머지를 국민 공천제로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전략 공천 20%가 꼭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예, 그것도 있고요. 국민 경선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당원이 참여하고 국민이 참여하고 이렇게 경선제를 하겠다는 건데 오픈 프라이머리는 이제 노무현 정권 때 우리 당론이었습니다. 18대 때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표가 그걸 공약을 했고요. 예. 그리고 지난 이제 28 전당대회 때 박지원 우리 문재인 후보가 대체적으로 이거에 공감이 있었거든요. 네. 이 공천 과정에서 계파 정치가 자꾸 이렇게 만연되고 지난 4년 전에 비례대표 공천과 또 공천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지난 총선에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지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해왔던 우리들로서는 지금 여당보다도 더 갈급하게 이 공천 문제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초선들이라든지 예. 신인들의 뭐라고 할까 진입이 어렵고요. 또 그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들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 당은 신인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이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보완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해서 국민들에게 당원들에게 이걸 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예. 그렇게 할 때 계파 정치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요. 예.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문재인 대표도 지금 그 무조건적인 오픈 프라이머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을 혁신위가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고요. 또 전략 공천으로 20%를 제거한다, 또 배제한다 이렇게 할 때 그것이 온전하고 뭐 공정한 룰에 의해서 되면 좋은데 사사건건이 이게 지금 계파 정치를 일으키고 계파 정치에 의해서 그것이 진행될 때 자기 계파를 심는데 그것을 활용하게 된다거나 그렇게 분란이 일어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20%를 과연 그 배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그 부작용 때문에 총선을 잃게 되는 결과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혁신위원인 조국 교수가 다선 중진위원회 어떤 용태 또 적진 출마와 관련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걸로 기대한다. 이런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 다선의 중진위원이면 의원님도 해당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원칙적인 발언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어제 조국 교수께서 저도 이제 처음 들었습니다만 의정에 와서 그 혁신위원으로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한 것은 지금 혁신위가 만드는 안은 특정 지역, 특정 집단 또 무슨 다선 의원 이런 사람들을 공천에서 배제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태까지 그 언론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그분께서 그 다선 의원의 그 용태론이라든지 또는 호남 의원들의 그런 물갈이를 상징하는 무슨 특정 세력들의 그런 적진 출마 같은 것들을 암시하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차례 한 두 차례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의총에서 보고한 내용은 그것과 달라서 그것이 어떻게 생각이 바뀌신 건가 일관성이 어떻게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는 있었습니다만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역시 이제 누군가가 결단에 의해서 그
총선에 나가고 안 나가고 하는 문제라든지요. 네. 이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신인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지금은 어떻든 우리 그 의원들을 포함한 우리 당원들이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네. 지금 그 얘기를 듣고 나면은 우리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개혁의 대상, 물갈이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돼가지고서는 무슨 의총에서 발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떤 발언을 해도 그렇게 비칠 가능성이 있어 입을 다물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 예.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당력은 다 합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부족하니까요. 그리고 상당수의 의원들이 지금 의원직을 잃거나 지금 사법 처리 과정에 있고요. 네. 그리고 정말 지금 이렇게 국회의원들 뭐 몇 사람이 나가고 안 나가고 그런 이벤트식 정치를 통해서 지금 국민들이 잃었던 신뢰가 돌아오는 것은 아니고 네. 우리 당이 구조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고 정치의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잘못된 노선 때문에 지나친 투쟁주의라든지 장애투쟁 노선이라든지 네. 뭐 또 이 중도를 그냥 너무 경시하는 그런 진보 네. 편향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당이 신뢰를 잃은 것인데 네. 거기서 몇 사람을 자르고 안 자르고 하느냐 뭐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우리 잃었던 신뢰가 돌아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처음부터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 이걸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을 하지 않는 지도부가 무력하게 그냥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상황 끌려가는 정당과 지도부에게는 국민의 신뢰가 모아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새정치민연합의 김영환 의원님의 견해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